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수화 연산 세 번째입니다. 챕터 1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굉장히 수월하게 좀 오셨을 거라 기대는 합니다. 뭐 그래도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완전 수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막 뭐 빨리 따라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계속 누차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계신 분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것까지의 강의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학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강의 러닝타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실 때마다 계속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바닥에 누워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치면은 동네 병원 가실 게 아니라 저희 3차 병원 막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들보다 좀 더 남다른 노력을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 그런 욕구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환자들끼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개념 4가지, 개념 여기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 요 첫 번째.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서가 아니고요. 해설지에서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빨리 고르려고 할 때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답을 일부 필터링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 개념 정리의 주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건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 개념이면서 동시에 기술이 되는 부분이라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건 실전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사례도 좀 초반에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제곱근과 실수 여기 뒤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올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놓고 질문하는 시험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려면 피타고라스에서 쓰는 요 제곱근 표현은 알고 계셔야 돼서 용어 정리를 위해 존재하는 개념 12가 될 거고요. 실수의 분류도 역시 용어 정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곱근 정리하려면 요 실수의 분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 제곱근 실수, 실수의 분류는 용어 정리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건 정확히 계산력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분수 비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문제에서 나왔어요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자료 해석에서 항상 나올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인 거고요. 이걸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0.381은 건드리지 않으실 거고 아마 18 나누기 49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기술을 알고 있다면 저걸 굳이 진짜 18 나누기 49를 하지 않아도 아마도 이게 98분의 36인데요. 실제로 99분의 36이 0.36363636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98분의 36이나 99분의 36이 비슷한데 얘보다 조금 클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0.38보다 커지진 않겠죠. 0.36이니까 조금 클 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오른쪽이 클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애초에 저걸 봤을 때부터 이런 상상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것 중에서 꽤 유용한 게 요번 파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배우는 거다라고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곱근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제곱근 개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 그래도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실제로 여기가 30도, 60도, 90도면요. 길이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이라고 중3 과정에서 배워요. 우린 아직 이건 안 했습니다. 뒷단에서 할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데요. 지금 여기 질문이 이겁니다. ACD의 빗변에 AC의 몇 배인지 구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AB가 AC의 여기 AC의 몇 배냐. 1한테 몇 배 하면 루트 3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당연히 루트 3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완전히 생경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루트가 뭔데? 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루트라는 표현의 개념 정리가 여기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후수를 할 거고요. 일단 그걸 위해서 루트가 뭐고 루트가 들어가는 숫자의 그 개념이 뭔지 영역 설명이 필요한 파트. 그게 이제 여기에 온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기까지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왜 배우는지는 제가 매 시간마다 왜 배우는지는 여러분들을 계속 좀 이제 이해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긍하셔야 배우니까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유리수랑 소수의 관계가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같은 뜻이다. 당연하죠. 분수가 소수로 가든 소수가 분수로 가든 같은 뜻인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 소수점 아래가 끝없이 이어지면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계속 도는 겁니다. 로테이션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수, 모든 분수는 깔끔하게 떨어지거나 완벽하게 순환하는 것만 있습니다. 분수 중에 무작위의 숫자가 계속 생성되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생성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해 가능한 숫자, 상상 가능한 숫자, 추정 가능한 숫자요. 그래서 순환된다라는 건 반복된다는 거고 추정 가능한 숫자, 유리수인 겁니다. 그리고 순환되지 않아도 역시 상상할 수 있으니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분의 1, 0.5로 딱 떨어졌죠? 4분의 3, 0.75로 딱 떨어졌죠? 순환하지 않았죠?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죠? 유리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3분의 1은 0.33333333 반복된대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써야 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상상이 되죠. 뭐라고 써야 될지. 그러면 순환소수고 유리수에 해당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순환소수까지만 존재하죠.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소수라는 건 유한소수, 끝이 딱 있는 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한소수 중에서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정수와 소수점으로 가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따로 구분하진 않고요. 그냥 유한소수에는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다 이제 몽뚜그리 넣고요. 지금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한이요. 무한에는 사실 소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깔끔하게 뭔가 예측되는 형식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예측 불가한 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측 불가한 놈이 무리수고, 대표적인 무리수가 파이, 뭐 3.1415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이것과 그 다음에 요 루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루트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 것들 중 일부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해당합니다. 여긴 무리수가 되고요. 순환하거나 깔끔하게 떨어지면 유리수가 되죠. 숫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종류가 일단 나뉘어집니다. 무리수의 영역은 상상 불가능한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울 수 있고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상상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일단은 첫 번째 타깃이 되는데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느냐? 분모가 2나 5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인수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설명하려고 소인수도 배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건 뒤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모에 2나 5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5분의 7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5분의 7이 소수로 만들기 위해서 7 나누기 25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모를 봐요. 분모를 보니까 분모는 5가 2번 곱해진 놈이다.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고칠지 생각하냐면 2나 5가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2랑 5의 세트가 맞으면 깔끔한 소수가 됩니다. 지금 5가 2개밖에 없죠. 2랑 5의 세트가 맞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2의 세트를 2개를 붙여요. 물론 분자에도 붙입니다. 그러면 2 하나, 5 하나가 곱할 때 10이니까 2번이면 100. 100분의 7, 4, 28.
몇입니까? 0.28이죠. 0.28 어때요? 깔끔하게 떨어지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항상 예쁘게 떨어집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모에 위아래 약분할 거 다 했는데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놈이 있다. 그럼 무조건 순환소수가 됩니다. 절대 끝나지 않는 소수가 된다는 거죠. 일단 이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뭐였죠? 49분의 18이었나요? 예시로. 자, 49분의 18을 딱 보면 얘 예쁘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얘 예쁘게 안 떨어져요. 왜냐면 이거 49거든요. 49는 77에 49, 2나 5 말고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얘는 유한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순환소수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럼 순환소수니까 일반적인 100을 만드는 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로 가려고 방향 전환해야 되는 거죠. 보자마자 눈치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는 순환소수야, 얘는 유한소수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7분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서 6개가 돈다. 뭐 3분에는 하나가 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하나씩 가봅시다. 자, 일단 2나 5가 있으면 2나 5만 있으면 유한소수, 2나 5 말고 다른 요소가 끼면 무한소수 기억하는 겁니다. 순환소수죠. 정확히는. 자, 그러면은 15번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 아니죠. 유리수 안에는 순환소수도 있죠. 유한소수도 있고요. 모든 순환소수는 무리수다. 아니죠. 순환하는 건 상상이 가능하고 유리수. 유리수가 이해가 가능한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리. 이해를 못할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하다. 순환하지 않으면 무리수가 됩니다. 유리수가 아니라.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이다. 아니죠. 정수 같은 것도 있죠. 순환하지 않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다음에 두 개의 유한소수의 합은 유한으로 끝나는 것들은 유한이 돼야죠. 이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답은 2번이 되죠. 일단 개념 정리는 해두시라는 겁니다. 이 자체로 질문하는 문제는 없지만 그냥 용어를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해설지에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해설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자, 그 다음에 개념 11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순환되기 시작하면 순환되는 거에서 또 명칭이 있거든요. 순환마디요. 반복되는 부분인데 자, 0.33333을 보시면 3이 반복되죠. 그러면 이 3이 순환마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1, 2, 1, 2, 1, 2, 1, 2 반복되죠. 그러면 1, 2가 순환마디인 겁니다. 1, 4, 2, 8, 5, 7 바로 요게 7분의 1입니다. 1, 4, 2, 8, 5, 7, 1, 4, 2, 8, 5, 7, 1, 4, 2, 8, 5, 7 가는데요. 그러면 1, 4, 2, 8, 5, 7이 순환마디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1, 4, 2, 8, 5, 7, 0.1, 4, 2, 8, 5, 7이 반복되고 있는 이놈이 7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0.121212를 이렇게 딱 보고서 저거는 33분의 4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33분의 4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건 몰라도 보편적인 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둡시다. 그래서 7분의 1은 잠깐 뭐 얘기했지만 별표 외워둡시다. 7분의 1은 1, 4, 2, 8, 5, 7이 반복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개념을 좀 보죠. 우선 분자와 분모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순환소수로 써 있을 때요. 이때 지금 여기 점이 붙어 있는 건 4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1, 7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는 3만 반복되고요. 여기는 4만 반복됩니다. 혹시 또 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 여기 4 위에만 점이 있죠? 그럼 4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 4가 있죠? 그럼 3, 4만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점도 하나 찍는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에는 174를 반복합니다. 제가 0점이죠. 174를 반복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순환마디가 이만큼 써 있어도 점은 시작과 끝에만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반복되는 거예요. 점을 개수만큼 찍지 않아요. 단순한 이유인데요.
순한마디가 숫자가 되게 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긴 놈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앞뒤 두 개만 찍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고쳐보는 걸 보여드리죠. 자, 일단 첫 번째 0.4가 나왔는데요. 분모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씁니다. 지금 여기 0.4, 지금 소수점 이하에 순환마디가 하나 있죠. 9를 씁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소수점 아래에는 저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0은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자에는 0.4하고 4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분자는 전체 숫자 0.4니까 4를 쓰시면 돼요. 0.4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4를 쓰고요.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숫자를 뺀다고 그랬는데 여기 순환하지 않는 건 0입니다. 뺄 게 없죠. 빼기 0. 뭐 굳이 쓴다면 빼기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9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죠. 아이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소수점 이하 점이 찍힌 개수만큼 9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에 점이 안 찍힌 개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썼고요. 이제 전체 숫자 17에서 역시 순한마디로 묶이지 않은 게 없으니까 빼기 0. 99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자, 소수점 아래 점이 찍힌 개수는 하나, 3 하나, 그리고 점이 찍히지 않은 거 하나, 않는 만큼 0을 쓴다고 했죠. 90이 되고요. 분자에다가는 53, 전체 숫자에서 묶이지 않은 5를 빼면 되는 겁니다. 90분의 53 빼기 5. 자,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분모는 몇이 됩니까? 점이 하나 있으니까 9죠. 그리고 묶이지 않은 게 2개니까 900이고요. 전체 숫자 174 빼기 17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점 2개 있으니까 9, 점이 없는 거 하나니까 0. 990분의 1234 빼기 12가 되겠죠. 묶이지 않은 게 12니까요. 그래서 990분의 1234 빼기 12가 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못 알아보겠네요. 제가 조금 더 요번에 칠판을 새로 샀거든요. 좀 더 잘 보이실 수 있게 좀 많이 연습을 해두겠습니다. 이게 좀 칠판마다 필기감이 매우 달라요. 뭐 제 다른 강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엉망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는데 사실 핵심은 소수점을 분수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로 시험에서 분수를 소수로 고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쉬운 걸로 9분의 5가 나오게 되면 이게 0.555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99분의 55가 되면 55일 리는 없겠지만 그럼 55555 이렇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11로 약분하면 9분의 5니까 큰 의미는 없겠네요. 어쨌든 분수가 소수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걸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끄집어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0.095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이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일단 소수점으로 씁시다. 0.095 여기 땡입니다. 순한마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해줘야 됩니다. 분수로 고쳐봅시다. 여기 순한마디 있는 만큼 9를 쓰시고요. 집중하고 계시죠? 딴짓 하시거나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계속 드셔야 됩니다. 자, 후려치세요, 스스로를.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점이 있는 것만큼 9를 썼고요. 점이 없는 것만큼 0을 써주셔야죠. 900분의가 됐고요. 전체 숫자 95에서 9를 빼줘야죠. 95 빼기 9는 86입니다. 자, 900분의 86이 됐고요. 지금 분모랑 분자의 차이를 구하려는데 이거 아직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누기 2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기 2 한 겁니다. 위아래 2 약분한 거예요. 450분의 43 말이죠. 그러면 50에서 43을 빼면 7이니까 407.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지금 소수가 분수로 바뀌었지만 나중에는 450분의 430을 보시고 900분의나 990분의 같은 걸로 바꾸면 소수 전환이 빠르잖아라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정확하게가 아니라 대략 그쯤이지가 떠오르는 정도까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연산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여기까지 5초인 겁니다. 최종 목표는 5초를 잡으세요. 물론 지금 이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분들이 5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려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상황이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절충이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항상 넘치게 해둡시다. 미리미리. 자, 다음 봅시다. 자, 이제 그 제곱근 역시 용어 정리를 위해서 나온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제곱근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제곱근이란 제곱했을 때 원래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곱해서 나온 숫자 있죠. 그건 제곱수고요. 제곱하기 전의 숫자라는 말 표현인데 우리가 두 번 곱한다라는 표현의 반대를 본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 곱해서 되는 숫자는 제곱수지만 두 번 곱하는 만큼으로 쪼개자는 겁니다. 그게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제곱 전으로 돌리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9를 제곱하면 9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9의 제곱은 몇이죠? 9를 두 번 곱하면 81이죠. 설마 18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진짜 정말 스스로 후려치세요. 아시겠죠? 자, 9의 제곱은 9 곱하기 9, 81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9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질문이 뭐인 거냐면 제곱하기 전 누굴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제곱근인 겁니다. 제곱 전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제곱하기 전으로. 9를 제곱하기 전으로 돌린다면 3이죠. 3을 제곱하면 9가 되거든요. 이놈이 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곱근이고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건데요. 루트 9 이렇게 쓰면 9라는 애를 여기 요 기호를 쓰면 제곱 전으로 되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 표현이에요. 이건 숫자입니다. 이 자체가 숫자예요. 3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을 때 제곱근 4 그러면 저건 2인 거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읽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제곱근이라고 요 기호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루트라고 읽어주기도 하죠. 루트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시죠?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이. 그래서 루트 4 그럼 2다. 루트 9 3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자매품으로 루트 2는 1.414 블라블라블라 가는 끝나지 않은 이제 이거 순환도 아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입니다라고 해놨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루트 2는 약 1.4 루트 5는 루트 3부터 쓸게요. 루트 3은 약 1.7 루트 5는 약 2.2 외워둡시다. 별거 아닌데 외워둡시다. 나중에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기억해둡시다. 저것만 알아도 된다라고요. 물론 더 있지만 저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설명을 볼게요.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황으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저렇게 표현합니다. 제곱해서 누가 될 때, 제곱해서 누군가 될 때, 예를 들면 3을 제곱하면 9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3은 더하기 빼기 루트 9다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곱해서 된다고 했는데 양수까지는 이해되는데 음수는 왜? 라고 하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제곱근은 더하기 빼기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물론 0은 배제입니다. 0은 하나니까요. 제곱근이. 그래서 항상 제곱근이라는 놈은
양의 제곱근만 있는 건 아닌 게 되죠. 제곱근이라는 놈은 더하기 빼기 두 개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자, 이거요. A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건 숫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식입니다. 식을 의미하고요. 제곱근 A라는 표현은 수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루트 A를 의미하죠. 근데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식인 겁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라는 2차식이고요. 2차식은 답을 두 개 가진다고 그랬죠? 0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빼기 둘 다 가질 수 있고요. 제곱근 A라고 정확히 쓰면 이건 그냥 숫자를 딱 쓴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이 당연히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양수일 때고요.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더하기는 무조건 다 제곱근이 두 개인 거고요. 0인 상황은 0 하나가 되고요. 음수는 제곱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반복해서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 중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사실 이게 식이라는 표현도 이미 듣는 순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요. 수학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밥 먹다가 수학 얘기를 하면 왜 밥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라고 할 만큼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사실 이렇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뭐 이건 식이래 이건 숫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해드리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개념 설명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거 싫어라고 하시면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좀 설명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개념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사실 그냥 루트 정도를 알아볼 정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얘기를 보죠. 이 루트가 들어가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의 영역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유리수가 아닌 게 다 무리수가 되고요. 무리수에 들어가는 건 숫자가 끝나지 않는 소수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라고 했고 루트 표현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무리수가 되죠. 물론 루트를 썼다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루트 9,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3이라고 했는데 루트 기호를 썼지만 이건 정수죠. 그래서 무조건 루트가 있어서 무리수는 아니고 루트가 있어도 루트 5 그러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없죠. 그럼 얘가 무리수인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제 존재하는 숫자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실수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큰 놈이 작은 거 빼면 0보다 크다. 같으면 같다. 같으면 빼서 0이다. 뭐 B가 크면은 당연히 A 빼기 B는 음수다라는 이런 지금 개념 설명이 좀 써 있는데요. 이건 그냥 완전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라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실 텐데 사실은 뒷부분에 가서 이걸 또 활용할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개념적으로는 좀 알아두시라. 너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여기 파트에서 뭘 배웠지 할 때 곱씹을 정도만큼은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A 빼기 B가 0이면 A랑 B랑 같대요. 이거 결국 뭐 한 겁니까? 다 옆으로 이항하면 오른쪽이 되죠. 너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왜냐하면으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놨는데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0보다 큽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면 0보다 작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개념으로 다가올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고를 겁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수는 제곱근이 두 개입니다. 더하기 빼기.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빼기 4의 양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음수는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2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3번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루트 9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루트 9, 제곱근 9라고 나오는데 이거 몇이죠? 3이죠. 3의 양의 제곱근은 3이다. 아니죠. 3의 제곱근은 더하기 빼기 루트 3이고 양이니까 그냥 루트 3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에서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루트가 나오면 숫자입니다. 숫자로 바꿔놓고 문제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0의 제곱근은 0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실수를 분류하자는 건데요. 자,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까지 합쳐서 전체 들어가는 개념을 좀 분류하자는 거고요.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 그래서 여기서 실이 진짜로 실제라는 표현이라서 real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R로 표현합니다. real number죠. 그래서 실수 안에 실제 존재하는 숫자 안에 유리수가 Q입니다. 그리고 무리수가 I예요.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죠. 정수 안에 natural number, 자연수가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으로 기억하시는 게 별로 탐탁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문자로요. 자,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이해할 수 있는 수, 이해할 수 없는 수로 구분을 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숫자는 여기 정수랑 정수가 아닌 걸로 구분을 하고요.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구분하고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수가 아닌 숫자에 순환소수가 들어갔죠. 아까 전에. 그래서 유한도 있고 순환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똑같은 무한이지만 순환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리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전체 숫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은 없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여기까지고요. 허구의 숫자도 있죠. 허구의 숫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허수는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봅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잠시 멈춰놓고 근데 18번 풀기 전에 잠시 멈춰놓고 이거를 이제 딱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에 동그라미 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라고 했습니다. 순환하지도 않는데 무한이다, 무리수다. 맞는 말이죠. 무리수는 실수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무리수는 실수에서 유리수를 제외한 놈이죠.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틀렸습니다.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그렇죠? 순환하면 상상이 되니까 유리수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챕터 1 끝까지 한 거고요. 일단 챕터 1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챕터 이 1에 있는 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좀 복습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당장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제가 매 시간마다 이걸 배우는 이유가 이런 기출 때문이야 라고 하고 보여드렸던 것들이 바로 적용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까지 다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실전 기출이라고 보여드렸던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선은 당장 책에 있는 것들을 먼저 숙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렸던 것들은 또 이제 교재에는 넣지 않은 그러니까 교재보다는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가해 드린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일단 교재에 있는 거를 따라오기가 좀 버거우시다면 우선은 교재 우선으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